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헌법 구조와 그와 관련된 외교정책을 다루는 책으로서 저자는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의 케네스 파일 교수님입니다. 파일 교수님은 워싱턴 대학에서 50년을 넘는 긴 기간 동안 일본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옥스퍼드에 있었을 때 일본 역사가 필수 과목 중 하나였는데 역사학 교수님이 파일 교수님의 일본 역사책을 추천해 주셨었습니다. 당시 저는 옥스퍼드대 교수님이 미국 대학 교수님의 역사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열한 책들이 다수여서 읽는데 항상 부담감이 있었지만 파일 교수님의 책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은 일본의 전후 외교정책을 심도 깊게 다룬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 책은 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위한 국력과 군사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력입니다. 국력이란 기본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자주 보는 부국 강병이란 말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자는 말이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글 역시 당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국력을 신장시키자는 말을 쉽게 풀어서 쓴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력의 양대축 중 하나인 군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력이란 기본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군사력도 공유하게 되었고 자국만의 공격과 방어에서 공동의 공격과 방어로 군사력의 사용 용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동맹, 집단자위 또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입니다. 이제까지는 책 소개에 필요한 백그라운드의 설명이었고, 자, 그럼 이제 북 소개이자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헌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헌법 구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군대가 없는 이유로 헌법 구조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이 조항은 원래 미국이 만든 것은 맞지만 법률의 해석 자체는 일본이 원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헌법 구조의 원래 취지는 자국의 공격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집단 자위와 집단 안전 보장 시에는 군사력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국의 방어 시에만 군사력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방어조차도 못한다고 헌법 구조를 해석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데 먼저 헌법 66조 2항은
내각 총리 대신과 국무 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문민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군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만든 단어였습니다. 즉, 일본 헌법 자체는 재무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에도 가입하였는데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의 의무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유엔 헌장의 43조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을 이용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51조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헌법이 국제 평화 또는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엔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의 근본 틀을 만든 사람이 패전 전후로 일본의 수상을 지냈던 요시다 시게루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회복에 올인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 2. 일본의 군사력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으로 하고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로써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산업 발전에 이용할 수 있고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있다. 3. 장기적으로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다. 즉,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자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론의 분열 등의 소모적 논쟁들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에너지를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여 국력을 키우고 군사력은 나중에 키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이란 즉 다른 국가들이 국제 분쟁에 휘말려 있을 때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노리오크레, 차가 떠난 뒤에 도착한다. 겐소크 토시테 무겐소크, 우리의 원칙이란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치 치우리츠테키나 가이콕, 우리 외교 정책이란 가치를 두지 않는 외교이다. 이것이 전후 일본에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외교 정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싸우면서 건설한 것이고 일본은 건설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 미국은 러시아와의 냉전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 현안들에 개입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싸웠고,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월남 파병 등 국제 현안들과 관련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함께 싸워왔으나 일본은 경제 발전에만 올인할 수 있었고,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외교 정책을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외교 정책에는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란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과 희생하에 국제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그 과실인 경제적 번영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였고,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평화의 최대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다 보니 하나의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주체성,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직에서 은퇴한 후인 1963년 요시다 시게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특히 최근 서양을 여행하면서 나는 자유진영의 국가들을 시찰하였고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미 벌써 전쟁의 고통에서 회복하면서 지도자들이 전부 자국의 책임 하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공헌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일본도 자기 역량과 책임 하에 자유진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자신의 방어력에 관해서 말하자면 훌륭한 독립국이고 경제적, 기술적, 학문적으로도 세계 인류가 된 독립국가인 일본이 자기 방어를 계속해서 타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로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처럼 UN 회원국이자 UN의 혜택을 기대하면서 일본이 UN의 평화유지 노력을 돕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명분으로 이러한 국가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내 자신도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본을 재무장시키되 국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보장하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자국의 헌법의 해석 문제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책임감을 갖고 군사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당 북클럽이었습니다.